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탐구 9강입니다. 9강에서는 연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연구계획서의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연구계획서에서는 일단 제목과 주제문을 써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제목을 뽑아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제를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문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왜 이 연구를 하는지 연구 목적과 필요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또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 됩니다. 일단 선생님의 그 논문을 사료로 들어서 보면요. 제목이에요. 이거는 모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사례 연구가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제는 결국 이 모의재판이 중학생의 법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문은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이 나왔죠. 그리고 모의재판이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변인이 모의재판이고 종속변인이 법의식이 되겠죠. 그것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연구가 어떤 연구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 거고요. 연구의 목적은 모의재판과 관련된 연구 자체가 부족하고, 그리고 법의식, 모의재판과 이 법교육의 목표인 법의식을 다룬 논문이 없다. 그리고 법의식을 다룬 논문들은 통계 연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로 분석한 논문도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사실은 여기가 되겠죠. 모의재판이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 연구로 보겠다라는 게 연구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용어를 정리하면 모의재판의 의미, 여러분들이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주제를 찾아서 쓰실 건데요. 반드시 게임 과몰입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꼭 게임 과몰입이 아니라면 인터넷 중독이다, 스마트폰, SNS 중독이다 이러면 그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해야겠죠. 근데 용어 정의를 할 때는 연구 계획서에 미리 이 저자와 연도, 페이지까지 적어 놓으시면요.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이렇게 명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그래서 모의재판을 정의를 했고 법의식은 이렇게 정의한다. 그리고 이 법의식의 영역에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정서적 영역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영역에는 법진물 결과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로 했는데 면담법을 활용을 했고요. 9명의 학생, 그러니까 모의재판에서 판사, 검사, 피고인, 증인 각각 역할을 맡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 계획서 계속 보면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요. 이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이다 하면은 논문을 선생님이 어떻게 그 출처를 표시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 형식에 맞춰서 쓰시고요. 이 논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적으시면 나중에 이론적 배경을 작성할 때 이걸 바탕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모의재판을 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보고 모의재판을 정의하고 모의재판의 교육적 효과, 절차,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다 쓰시면 됩니다. 모의재판, 예를 들어서 모의재판을 어떻게 교육연구구로 보았는지 그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고 하시면 나중에 이론적 배경을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논문 쓸 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목차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목차를 쓰는 거는 선생님이랑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목차를 쓸 때는 일단 서론, 1은 서론이고 마지막은 결론 및 제언으로 똑같고요. 이 중간 단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쓰지 않고 모의재판의 개념과 효과라고 해서 모의재판의 의미, 교육적 효과는 어떤지
알아봤고요. 또 모의재판과 관련된 논문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 및 절차인데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의 특징, 모의재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의 틀로서 법치밀관과 법치내관, 이게 법의식의 영역이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이 되는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질적 연구기 때문에 조금 말을 풀어서 썼어요. 연구 결과 어떤지. 근데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라면 그냥 연구 결과하고 분석, 해석, 해석까지는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연구 결과 분석 이렇게 하나의 장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 및 제어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목차는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목차는 조금 나중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인데요. 참고 문헌은 여러분들이 참고한 문헌들을 쭉 적어두시면요. 나중에 참고 문헌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여기 나온 연구 계획서에 나온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참고 문헌 쓸 때는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참고 문헌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연구윤리에서 선생님이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하실 텐데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는 크게는 게임 과몰입이에요. 네, 게임 과몰입. 그래서 이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연구 문제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게임이 됐든 넓게 봐서 SNS, 인터넷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이 정보사회의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 문제로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본인이 매력을 느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구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주제라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딸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 딸이 맨날 게임을 해요. 그래서 얘가 약간 게임 과몰입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궁금해요. 과연 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게임 과몰입은 어떤 관계가 있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분명히 양육 태도를 다루는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양육 태도를 할수록 이 자녀가 게임 과몰입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낮아지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이거를 선생님이 안다면 실제로 적용해서 아이가 좀 게임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를 생각해 봤고요. 아니면 게임 과몰입과 고독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또 친구들과 같이 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써 고독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게임에 너무 몰입돼 있으면 오프라인상에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고독감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게임을 과몰입하는 경우에 고독감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게임 과몰입하는 학생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데 학업 성적과는 어떤 관계지?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결과를 보니까 상반되는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 게임 과몰입이 오히려 성적을 낮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게임 과몰입과 성적은 오히려 상관이 없던지 오히려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또 학업 성적에 관심을 가질 시기인데 이 학업 성적은 사실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업 성적을 내신의 지필평가 점수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의고사 등급이라든지 점수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매력을 느끼는 그런 주제를 잘 선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연구 주제, 주제물, 연구의 목적, 용어 정의, 연구 방법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가능하시면 선행 연구 분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했다 또는 선행 연구에
얘를 분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미리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 양식은 선생님이 올려놓을 건데요. 네, 과제에 올려놓을게요.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이메일로 역시 전송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는 과제명, 학번, 이름 순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다른 메일이랑 헷갈리지 않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사실 이번 주가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또 이 계획이 변경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의 과제를 다 받아보고요. 만약에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면 피드백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다면 개인별로 네,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네, 그러니까 과제 제출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제 제출일은 선생님이 과제 그 방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